2015년 5월 27일 새벽, 스위스 취리히의 한 특급 호텔. 경찰이 객실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 있던 건 범죄 조직이 아니라 세계 축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바로 그 호텔에서 이 조직의 수장은 다시 회장으로 뽑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부검합니다. 이 사건의 사망 원인은 마지막에 공개합니다. 먼 나라, 축구 권력자들의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보죠. 당신의 아파트 관리비를 누가 결정합니까? 조합의 돈은 누가 굴립니까? 회사의 계약은 누가 사인합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수의 손에 결정권이 몰려 있고 그 결정을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 피파는 그 구조의 극단적인 표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검체로 올립니다. 해부를 시작합니다. 첫 절개는 시간입니다. 부패는 2015년에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199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당시 FIFA의 중계권과 마케팅권을 대행하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ISL. 2001년 이 회사는 약 3억 달러의 빚을 남기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파산의 잔해에서 장부가 나왔어요. 장부에 따르면 ISL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최소 33명의 고위 인사에게 약 1억 3,800만 스위스 프랑을 몰래 건넸습니다. 그 명단엔 전 FIFA 회장 하벨란지와 그의 사위 테셰이라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받은 뇌물이 4,100만 스위스 프랑, 돌려준 건 300만 푼. 기억하세요. 부패는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스템은 정확히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월드컵 개최지는 국민투표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파 집행위원 단 20명 남짓의 비밀투표로 결정됩니다. 이들은 대륙별 축구연맹의 수장들, 감시도, 공개도, 로비 규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단순합니다.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20명만 사면 됩니다. 실제로 2018, 2022 개최지를 정한 2010년 투표에선 투표 직전 2명이 표를 팔려 한 정황으로 잘려나갔습니다. 24 중 22이 남았죠. 표를 팔려다 걸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 이미 그 자체가 진단입니다. 그 조명은 어떻게 걸렸을까요? 2010년 영국 선데이 타임스 기자들이 미국 로비스트로 위장합니다. 접근한 상대는 나이지리아의 아다무. 그는 특정 후보를 지지해주는 대가로 80만 달러를 요구합니다. 또 다른 위원 테마리는 스포츠 아카데미를 지어달라며 230만 달러 상당을 원했죠. 후원과 개발기금의 언어로 포장했지만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지됐고 그래서 22이 투표한 겁니다. 표를 파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걸리는 게 이상한 일인 조직. 그게 이 검체의 상태였습니다. 표를 산 사람들이 있다면 다음 질문은 하나죠. 그 돈은 어떻게 움직였나? 돈은 어떻게 흘렀을까?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개최권을 얻는 과정에서 1,000만 달러가 움직입니다. 명목은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지원. 실제로는 한 부회장이 통제하는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공식 계좌에서 은행 몇 곳을 거쳐 카리브해의 법인으로 3번에 나눠서 자선의 얼굴을 쓴 뇌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법이 가장 크게 의심받는 무대가 2022년입니다. 2022년 개최지 카타르.
여기서부터는 조심스럽게 말하겠습니다. 유출된 문건들은 카타르 측 자금이 여러 투표권자에게 흘렀다고 가리킵니다. 액수는 문건마다 다릅니다. 확정된 판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실이 아니라 문건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다룹니다. FIFA가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요약본은 면죄부에 가까웠고 정작 조사관 본인이 내 보고서가 왜곡됐다며 사퇴합니다. 그런데 이 2022년 투표, 우리에게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었습니다. 후보는 5나라였고 그중엔 한국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3번째 라운드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카타르에 밀려 탈락했죠. 지금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는 바로 그 개최지에게 말입니다. 구조를 무너뜨린 건 정의로운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척 블레이저, 그 자신이 부패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이 조직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입니다. 그는 트럼프 타워 49층, 월 1만 8천 달러짜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월 6천 달러짜리 아파트를 하나 더 뒀죠. 주로 그의 고양이들을 위한 방이었습니다. 20년간 협회 카드로 긁은 돈이 약 2,900만 달러. 카드 포인트는 본인이 챙겼습니다. 그런 그가 세금을 빼돌리다 미국 수사망에 걸렸고 감형을 대가로 동료들을 도청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한 자가 부패를 폭로한다. 사기 사건이 무너질 때 흔히 나오는 장면입니다. 다시 이 영상을 열었던 그 새벽으로 돌아가 봅시다. 문을 두드린 건 스위스 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장 뒤에 있던 건 미국 FBI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축구의 심장부를 어떻게 미국이 열었을까요? 열쇠는 앞서 본 척 블레이저였습니다. 2011년 미국 국세청이 그의 세금 기록에서 이상을 발견합니다. 수백만 달러를 벌면서 여러 해 동안 소득 신고서를 단 한 장도 내지 않았죠. 탈세는 감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FBI는 그에게 선택지를 내밉니다. 감옥이냐, 협조냐. 블레이저는 협조를 택합니다. 그리고 열쇠고리 하나를 건네받죠. 그 안에는 초소형 마이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권력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는 이 열쇠고리를 들고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합니다. 부패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이 이제 부패를 담는 마이크가 된 겁니다. 수년간 쌓인 녹음과 계좌 추적은 마침내 스위스 국경을 넘습니다. 미국은 이 사건을 조직 범죄를 다루는 법으로 세웠어요. 마피아를 잡던 바로 그 법으로. 그리고 2015년 5월 27일 새벽 그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 부검을 시작한 바로 그 장면입니다. 기억하세요? 구조는 밖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안에 있던 한 사람이 마이크를 드는 순간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건의 사망 원인은 뇌물이 아닙니다. 부패는 결함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월드컵은 도둑 맞은 게 아니라 훔칠 수 있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정리하죠. 자주 인용되는 1억 5천만 달러라는 숫자. 이건 대부분 개최지 매수가 아니라 중개와 마케팅권을 둘러싼 뇌물입니다. 개최지 매수와는 다른 파이프라인이에요. 이 조직은 여러 곳에서 동시에 같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구조가 폐쇄적일수록, 결정권이 소수에게 몰릴수록 사기는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이 됩니다. 체포가 있던 바로 그 주, 같은 호텔에서 수장은 재선됩니다. 이틀 뒤에. 부하들이 기소되는 동안 보스는 대관식을 치른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말엔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미국이 몰수한 돈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바로 FIFA였습니다. 법적으로 FIFA는 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받아 2억 달러가 넘는 돈을 돌려받습니다. 구조의 한복판에 있던 조직이 법정에선 피해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 검찰은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FIFA 개혁의 실효성은 보증하지 않는다. 구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결말은 개운하지 않습니다. 2022년 스위스 법원은 블라터와 플라티니에게 형사 무죄를 선고합니다. 구조가 너무 복잡해 개인의 죄를 특정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진짜 교훈입니다. 구조가 정교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결정이 나올 때 3가지만 물어보세요. 하나, 결정권이 소수에게 몰려 있는가? 둘, 그 과정이 공개되고 검증되는가? 셋, 결정과 함께 기금이나 후원 같은 돈이 따라붙는가? 이 셋이 겹치면 그건 축구 얘기가 아니라 당신 주변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사기는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구조를 속입니다. 기억하세요. 급하게, 혼자, 비밀리에. 이 셋이 겹치면 멈추세요. 다음 검체가 궁금하다면 구독,